이게 이제 우리가 y는 하고 쓰는 애를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가 fx 요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물론 fx라는 정식의 정의는 고등수학 하에서 한다만 이제 뭔가 펑션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x에 대한. 그러니까 오른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어넣은 숫자가 이렇게 대롱처럼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대롱처럼 연결이 돼서 여기 집어넣은 숫자 또는 문자가 여기와 여기에 쏙 들어가서 결과값으로 나오는데 그 결과의 숫자가 누구냐? y다 이거예요. y다. 여기 있는 y 좌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y는 해놓으면 내가 여기다 뭘 넣었다는 걸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fx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세 개가 그런 애죠. 이 세 개가 이 3번을 보시면 f2를 넣은 거예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세 녀석의 합의 결과값이 이 함수에서의 x 이퀄 1에서의 y좌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을 지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신의 y좌표는 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0이라는 건데 그러면 4a-2b 더하기 c는 저 f의 x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나오는 결과값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4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더하기 2b였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4a가 되는구나. 요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f-2를 뜻하는 거고 마이너스 2라 함은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근이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 있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가운데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니까 이때의 y좌표라는 뜻입니다. 저 4a-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라는 x좌표에서의 y좌표라는 뜻이에요.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당연히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y축,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니까 이 녀석이 양수라는 건 하나 확실해요. 이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를 이해했다면 이 마지막 녀석이 문제인데 이 마지막 녀석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만들 수가 없는 애예요. 여기가 a가 솔직히 1 되는 방법이 x에 1 또는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건데 1 또는 마이너스 1 넣으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던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던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뒤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게 뭘까? 라는 건데 이런 류의 문제에서 자주 하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오히려 이 4C를 보면서 눈치를 채는 건데 이거 상수항에 내가 뭘 넣을 게 아닌데 얘가 개수가 왜 바뀌어 갑자기. 앞에 4분의 1을 뺐으니까 바뀐 거지. 그래서 4분의 1을 앞으로 빼고 4ax 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4c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가 4c, 여기가 2b, 여기가 1이 되려면 내가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x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fx 값에다가 2분의 1을 넣으시면요. 2분의 1, 4분의 1 앞으로 잡아 뺀 4분의 1 분의 4a 그러니까 a 맞죠? 그리고 2분의 1 하고 2분의 1이 얘 하나 지우면 더하기 2b가 맞죠? 그리고 4c가 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높이가 얼마냐? 0과 1의 사이 가운데가 2분의 1이니까 이 2분의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요 좌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좌표는 얘가 4분의 1 된 거니까 이 값은 뭐냐? 요 높이를 하나, 둘, 셋, 네 배 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는 부호만 궁금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플러스면 4분의 1배를 해도 플러스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면 4분의 1 해도 마이너스니까 부호만을 따지자면 여기만 보고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1번과 2번은 우리 A, B 부호는 다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애잖아요. 위로 블록이니까 A는 마이너스고 축이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으니까 B는 음수고 그리고 여기 X, Y 절편 자리 그게 C라고 그랬으니까 C는 양수다. A, B, C의 부호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다 함수 값을 대입한 Y축 상의 높이를 말하는 거다. 이걸 좀 알고 이런 류의 문제들을 잘 대응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도 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류 또 뭐냐면 여기 누가 봐도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게다가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최종 차수로 하면 4차인데 이 4차 함수가 왜 2차 함수 문제에 나오느냐라는 문제죠. 똑같은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맨날 하는 행동이 있죠.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치환이요, 치환. 근데 이 치환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t. 내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풀이를 보여줄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t. 똑같으니까 치환을 했어. 그리고 바로 넘어가. 바로 y는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2차식 맞아 나왔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이야 라고 하면서 더하기 4t 더하기 4 마이너스 1 이런 다음에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t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요 녀석이 최소값이야 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답만 봐. 해설이라도 보면 좀 다행인데 그래놓고서 답만 빠른 답만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맞았거든?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5개념 주입 됐고 그렇게 해서 맞았으니 고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풀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똑같이 풀었는데 틀려요. 그럼 이제 왜 이러지 하고 혼란을 겪는데 그제사 깨달아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기가 십상입니다. 수련아, 지금 내가 한 거에서 뭐가 틀린 거야? 이거는 답만 맞은 오답이에요. 만약 서술형 주관식이었으면 한 반점 정도 맞을 텐데 답 맞았으니까 반점 정도 줄 텐데 7점 중 3점 줄 거예요. 선생님 어디 틀렸어요 지금? t로 치환하고까지 들었어요? t로 치환하고 모르겠어요. 전화? 나 어디 틀렸어요? 무엇에? t의 범위 설정 했어야 돼요. 맞아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일이 안 끝났어요. 다. 그래서 니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한 얘기인데 이게 함수라고 부르는 애죠.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야 돼요. 정의역이 없는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고. 함수의 정의 자체가 정의역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없네? 이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정의역이 없다가 아니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고 했죠.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나 x가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갖는다 해서 이 y와 t에 대한 함수, 그럼 이건 독립변수가 t거든요. t. 예, t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건 방금 내가 이렇게 치환한 녀석이고 요걸 앞뒤 순서만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t는 x제곱 더하기 2x-2가 돼요. t는 x제곱 더하기 2x-2. 엄연한 2차 함수입니다. 엄연한 2차 함수고 이 녀석의 독립변수를 가로축에 놓으니까 독립변수는 x축이 되는 거고요. 예, 종속변수가 t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t는 무슨 x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x에 대한 정의역이 없어? 그 말은 여기서 커튼을 활짝 펼쳤다는 뜻이에요. 활짝. 커튼을 활짝 펼쳤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된 거지 이것도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t도. 얘를 그려보시면 요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애를 이건 이제 빠르게 그리기 지난번에 훈련시켰죠. 예, 빠르게 그려보면 요 정도로 생겼어요. 여기 마이너스 2 지나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꼭지점 마이너스 3 정도를 갖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세로축인 t 값이 존재하는 범위는 여기 찍어보면 여기에 값이 나오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요 값이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y좌표를 진짜 y좌표에다가 이렇게 해당 좌표를 찍어보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자리는 다 나오는데요. 여기 하시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여기가 한계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한계거든. 이게 내려오다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칠해 보시면 t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위쪽만 나온다고요. 이때 나오는 변역 이름이 t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걸 이제 함수의 용어로 얘기하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이 2차 함수에 t는 x제곱 더하기 2x-2의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일단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로 넘어와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y는 어쩌고 저쩌고 t는 세로축이 y축이고 그럼 가로축은 얼마일까요? 가로축의 변수가 뭘까요? t예요. y는 하고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니까 오른쪽 독립변수가 t란 말이에요. 독립변수를 항상 가로축에 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일 때 t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 여기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두고 커튼을 이쪽으로 닫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 뒤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한테 열린 구간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3의 오른쪽. 그리고서 얘를 그려야죠. 얘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자신의 대칭축을 갖고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이제 쫙 다 열렸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여기서 요 장면에서 내 눈에 보기에 y좌표로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가 바로 최소값이에요. y좌표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맞아요. 답은 맞다고. 답은 맞는데 이 답이 맞는 이유가 나한테 열린 커튼에 보이는 쪽에 꼭지점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든 배려든 혹은 함정이든 이었기 때문에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답이 맞는 거지. 만약에 이 녀석이 이 대칭축이 이 커튼 뒤쪽으로 넘어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꼭지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럼 여기는 최소값이 아니죠. 내가 못 보는 곳이니까. 그럼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차함수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가 최소값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똑같이 풀었는데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리는 건 이 커튼이 어디 쳐져 있나 그리고 커튼과 대칭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꼭지점 답 이렇게 하면 쟤는 여길 구해놓고 이제 답은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2차 함수를 통째로 공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한 번만 해보세요. 상상을 한 번만 해봅시다. 아니, 상상할 필요 없나? 그냥 내가 여기서 지정해주면 되나? 이게 실수 전체의 정의역이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설정해보죠. 똑같은 문제를 내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면 당신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t로 치환하는 동시에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x가 열리고 전체가 다 나의 관찰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 커튼을 닫아야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그러면 여기 왼쪽 버려야 돼요. 왼쪽 버리고 오른쪽 1에 오른쪽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러면 이때는 t 값이 마이너스 3에서 1을 넣으면 얼마야 이게? 1 집어넣으면 1이죠. 1까지 여기까지만 t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t인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만 커튼이 쳐져야 하는 거고 요렇게 잘리게 되죠. 그럼 그림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끝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지점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해야 되고 최대값은 어디야? 그러면 이쪽 끝과 이쪽 끝 중 더 높은 데인데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이렇게 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이 뭔지 알아요? 이거 치환해 놓으면 얘를 넣어 그냥 여기다가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어 그럼 이제 절묘하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가 나오거든. 그냥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라는 이 범위가 나오는데 아까에서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리고 최소라고 우겨. 마이너스 3 제일 작은 걸 넣었으니까 제일 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1을 넣어. 예, 그리고 최대라고 우겨. 이게 제일 작은 걸 넣고 제일 큰 걸 넣었으니까 이 결과값도 제일 크고 제일 작아야 된다. 제가 그거 증가일 때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가일 때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거예요.
이런 수업 들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 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다 이렇게 설명할 땐 진지하게 잘 들어. 와,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진행되는군. 한 다음에 지가 할 때는 그냥 양끝값 넣는 거야. 생각 안 하고. 왜 이러게? 왜 이 일들이 매년 반복되게? 고1들에게 매년 반복돼. 매년. 이 얘기가. 나는 원인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야. 강사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림을 안 그리는 거야. 그러니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맨날 왼쪽 끝 오른쪽 끝 이것만 반복하는 거지. 결론, 그림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서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 이거 뭐 다 해야 되지? 아씨.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이 fx 여기 절대값 x 보이죠? 그러면 x라는 독립변수의 절대값을 씌운 건데 이거 왼쪽에 있는 이 녀석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생각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절대값 x를 제곱하나 x를 제곱하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야만 이 꼴이 어떤 그 그래프 처리에서 y는 f 절대값 x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냐면 y축에 오른쪽 그림만 그린 후 데칼코마니 해달라고 했어요. y축 오른쪽, 즉 양수 쪽만 그린 후 원본을 양수 쪽만 그린 후 y축 데칼코마니 시킨 그림, 예, 절대값 처리법 중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y축의 오른쪽, 즉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야죠. 양수인 부분을 그려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원래는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애가 밑으로 한 칸 내려온 거니까 요렇게 되는 애거든요. 요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그 중에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만 그려야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거기를 그리면 안 된다고. y축의 오른쪽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감 가지고 데칼코마니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반대쪽으로 찍히면서 여기가 뾰족해져요. 이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얘가 fx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의 세로축이 뭐냐인데 지금 이 오른쪽 y는 fx의 제곱 더하기 4fx 더하기 5 이렇게 했을 때 틀림없이 이 녀석을 이렇게 t라는 애로 치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이차함수가 안 보이니까. 그럼 치환되고 나면 t는 fx가 된 건데 t는 fx가 된 건데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땐 반드시 t의 변역을 찾아야 되고 그 t의 변역을 찾으려면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로축이 t축이고 가로축이 x축인 t는 fx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세로축이 가질 수 있는 치역이라고 그랬죠. 치역의 한계선이 여기서 요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걸 여기다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지금부터 내가 그릴 그림의 치역이에요. 아니,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려보시면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마이너스 2에서 축 가지고 플러스 5까지 치고 올라가는 원래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고 그런데 나는 파란색 커튼을 마이너스 1 기준 왼쪽으로 닫아버릴 거라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눈에는 이쪽만 트여 보일 테고 이게 축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T축, Y축입니다. 이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쪽으로 열릴 것이고 예, 따라서 이 그래프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여기서 만나서 요렇게 올라가는 애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러니 앞에 문제 맞은 사람들, 앞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맞은 사람들이 아닐 경우 뒤 문제, 이 문제를 똑같이 풀면 답을 1이라고 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틀리는 거죠. 똑같이 풀었는데 왜 틀렸나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함수값, 즉 2가 최소값입니다. 자, 질문. 이제 질문 받아봅시다. 어? 5번. 요 앞에 4번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2차 함수와 x축이 아니고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얘기를 해요. 직선 얘기를 하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인수분해를 가진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이 1과 2다 라는 걸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으로 해석을 하면 얘는 이쪽에 이렇게 는 y를 붙이고요. 이쪽에 는 y를 붙여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y는 제로가 서로 y좌표가 같아지는 애를 찾을 거예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게 이 식의 의도가, 방정식의 의도가 왼쪽에 y, 오른쪽에 y를 붙여요. 그럼 y는 어쩌고 하는 함수가 나와요.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쪽에 다시 y를 붙여요. 그럼 y는 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x축이 y는 제로거든요. 그리고 둘의 높이가 같다, y좌표가 같다라는 점을 찾을 거야. 그러면 바로 교점을 찾는 행위가 되거든요.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 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근이 1,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교점이자 교점의 x좌표인 이 녀석이 1,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별거 아니고 그냥 왼쪽에 있던 칙에서 플러스 1을 등호의 오른편으로 넘겼을 뿐이라고요. 넘겼을 뿐. 그러면 얘는 아까 말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0과 3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y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걸어서 교점이잖아요. 교점을 찾는 행동이에요. 이게 교점을 찾는 행동인데 정확하게 내가 내고 싶은 답은 교점의 x좌표인 거죠.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렇게 써놔도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일로 넘긴다고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근 1, 2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럼 답이 1, 2가 나왔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디를 1, 2라고 하는 거냐면 교점의 x좌표를 1, 교점의 x좌표를 2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도 1, 2, 여기도 1, 2. 근데 다른 그림이야, 두 개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x제곱은 3x 마이너스 2 x제곱은 3x 마이너스 2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 y는 x제곱과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행위. 근데 이걸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넘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근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이 뭐야? 똑같은 방정식을 두고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푸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푸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얘를 a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와 는 bx 플러스 a라는 애로 보고 이쪽은 이쪽대로 뭐 나름 어떻게 생긴 2차 함수, 이쪽은 이쪽대로 나름 어떻게 생긴 직선이라고 하면 이때 나오는 이 알파와 이때 나오는 이 베타가 바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교점의 x좌표다 이거예요. 근이다. 그런데 내가 얘를 ax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으로 이렇게 만들면 x축과 어떤 2차 함수의 교점을 보겠다는 의도가 되는데 그죠?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겼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찾겠다는 의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이 두 숫자도 알파와 베타가 된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고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하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왜 어렵냐면 문자니까 당초에 그려지질 않거든. 이건 심지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2차 함수의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플러스 5이다와 알파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각의 소화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는 이게 마이너스 3이다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두근의 곱이 0이다는 이게 0이라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잘해봐야 AB에 대한 이원일체 연립방정식이고, 예, 더군다나 이게 0이라고 한다면 A는 바로 암산으로 나오잖아요. 분자가 0이어야 할 테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죠. 여기로부터 바로 A는 마이너스 2다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고 올리면 6, 그러면 넘어가면 1, B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가 돼요? 처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교점의 x좌표나 이렇게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은 같은 숫자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또 질문. 이게 이제 뒷단원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가 앞으로 끌려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원을 배우고 난 후의 관계로 또 한번 풀어보고 뭐 이러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한 책 안에 있는 두 개의 단원이기 때문에 두 단원용으로 다 쓸 수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이건 식이잖아요. 2y 더하기 x제곱이니까 식과 등식은 구분하시죠. 식은 그냥 등호가 없는 문자와 숫자의 나열이에요. 이게 식인데 어떤 식을 대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게 식이 아니고 문자화 시키는 겁니다. 2y 더하기 x제곱을 내가 지금부터 k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k는 2y 더하기 x제곱인데 내가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는 대상이 k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k다. 식을 질문한 게 아니고 k, 하나의 문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덩어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린 반드시 걔를 는 k에서 문자로 써야 됩니다. 등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장난칠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K가 있는 거예요. K. 나의 목적은 K가 최대고 K가 최소인 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K가 종속 변수가 되어야죠.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건 종속 변수니까. 그럼 K는 2y 더하기 x 제곱이 되었는데 2y 더하기 x제곱이 되었는데 이게 문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면 얘가 얼마를 넣고 얘가 얼마를 넣어야 이게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지 이런 거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죠. 마치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잘 생각해봐요. 식물의 생장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싶어.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는데 끼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근데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물, 햇볕, 양분. 물, 햇볕, 양분. 그런데 두 개의 똑같은 토마토를 놓고 어떤 놈은 햇빛을 1시간 쐬주고 어떤 놈은 2시간 쐬줘. 그래 놓고 이 1시간 쐬준 놈한테는 물을 2컵을 줘. 그리고 2시간 햇볕을 쐬준 한테는 물을 1컵만 줘. 그런 다음에 생물 자라는 걸 비교해봐요. 그러면 물과 햇볕이 이 식물의 생장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나? 알 수가 없죠. 이게 독립변인이 두 개라서 그래요. 독립변인 두 개를 조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분 1g, 1g씩 주고 햇볕은 2시간씩 쐬주고 모든 걸 통일시킨 다음에 이제 물만 어떤 놈은 1컵을 주고 어떤 놈은 2컵을 주면서 이게 얼마나 잘 자랐나를 보면 물을 2컵 주는 애가 뭐 예를 들어 식물은 4배가 성장을 하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관계를.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 본데 독립변수가 두 개인 상태에서 종속변수 최대치에서 못 물어본다고. 적어도 고등학생한테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문자 1개로 바꿔라야. 문자 1개로 바꿔라. 문자 1개를 바꿀 수 있는 거리를 여기서 주죠.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라고 하면 여기를 2y 대신에 얘를 x제곱은 4-y제곱으로 바꾸어 넣으면 되니까 4-y제곱 이렇게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y가 세로축 아니에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y가 세로축인 거 아닙니다. 종속변수가 세로축인 거예요. 독립변수가 가로축인 거고요. 지금은 y가 독립변수인 거예요. k가 종속변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의 그림을 그린다면 세로축에 k축을 그리고 가로축에 y축을 그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주원아 지금부터 그리면 돼? 안 되죠. 왜요? 일단 안 된다고는 질러놨고 왜 안 될까? 지금부터 막 그리면 돼? 그렇지. 항상 여기서 덜커덕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거 나 이거 알아. 이거 위로볼록 이거 나 이거 대칭축이고 막 신나면 안 된다고. 여기서 항상 보면서 극적 이거 y 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고난도 2차 함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항상 걸치적거려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없잖아, 못 찾겠잖아? 그럼 하다못해 이렇게 점선이라도 그려놔요. 점선으로라도 해놔야 돼요. 나 지금 어디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라고. 여기 힌트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위로블록에 만약에 y가 실수 전체로 터지잖아요. 터지면 최소값 못 물어봐요. 이거 최소값 못 물어본다고. 왜냐면 음의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애라서 최대값은 여기일지 모르겠으나 최소값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못 물어봐. 근데 물어봤잖아 얘가. 물어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커튼이 닫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거쳐야 될 관문은 뭐냐면 y의 변형 뭐 없나예요. y의 변형 뭐 없나? 예, 이럴 때 y 변형 찾는 걸로 진짜 많이 사용하는 애가 바로 제곱입니다. 제곱. x 제곱이라고 하면 제곱은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x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 x제곱이 4-y제곱이야. 그럼 4-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y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는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문득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바로 이렇게 썼을 때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이 어떻게 하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뭔가의 제곱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x제곱 식쪽으로 닫혀 있으면 마 루트 알파부터 플러스 루트 알파의 사이값이라고 풀어내는 거고, 이거는 x제곱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쟤한테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 애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플러스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거나, 요렇게 양 사이드 값이냐 사이 값이냐 요렇게 바로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식쪽으로 닫혔느냐 식쪽으로 열렸느냐. 지금은 y 제곱에 대해 식쪽으로 닫혔기 때문에 사이 값이 되고 4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의 사이에 있습니다. 루트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트는, 오늘의 결론, 이 커트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근데 축이 어디야? 1이지. 2까지 요렇게 닫혀야 하는 녀석이고, 내 무대 안에서 2차 함수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폴짝 하고 내려가면서 끝나는 녀석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1 넣었을 때죠. 5. 5네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쪽이 멀리 내려왔으니까 최소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최대 최소의 합은 1. 조원이 너의 질문이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놓쳤나 이해돼? 이게 이제 원을 안 배웠을 때 쓰는 겁니다. 원을 안 배웠을 때. 원을 배웠을 때 쓰면 또 달라요. 원을 배우고 원을 알고 있는 풀이에서는 또 다른 방식을 씁니다. 또 질문. 이것도 이제 원인데 저게 이거는 원래 원방으로 푸는 게 맞는 풀입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풀이에요. 원을 가지고 푸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니까 억지를 좀 부려보자면, 억지를 어떻게든 2차 방정식으로 풀자고 억지를 좀 부려보자면, 자, 아까의 문제와 패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까의 문제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최대값 m을 구하는 건 맞는데 언제 어디서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까지 한꺼번에 구해달라 라는 요구사항 정도인데요. 이걸 굳이 2차 방정식으로 풀자면 어쨌든 간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대상을 문자화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K값이에요. K값. 다만 아까는 이제 K는 한 다음에 2x-y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쏙 들어가서 한 문자로의 변형이 2차 함수 모양으로 쉽게 나왔는데 지금은 둘 다 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 x를 넣으려도 넘겨서 루트를 씌워야 되고 y를 넣으려고 해도 이거 넘겨서 루트를 씌워야만 들어가니까 어차피 루트 들어가 있는데 감당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방법은 거꾸로 이쪽을 y는으로 정리해서 한쪽을 y는 2x-k 물론 x는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x는으로 정리하려면 나중에 2분의가 들어가서 그게 싫으니까 y는으로 정리했어요.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덩어리를 여기다 거꾸로 넣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 제곱을 하는 게 쉽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넣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x-k의 제곱은 5가 되고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는 0까지 정리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단원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이 단원에서 자기가 식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계속 어떤 의심을 해야 돼요. 계속 식이 길어진다? 여기 지금 식 보는 단원 아니라고. 식을 다루는 단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막 뭘 보이면 막 넣어. 그냥 넣고 뭐 내려간 다음에 길을 잃어. 여기까지 온 다음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다고.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항상 이 식이 지금 뭐 하고자 하는 방정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체킹을 해야 돼요. 지금 나 이렇게 얻어낸 2차 방정식은 뭐와 뭐를 연립한 거냐면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연립한 거예요. 이게 원이라는 사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면 다 원이에요. 그냥 니들 선에서 이게 포물선이거나 타원이거나 쌍곡선일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이 같이 나오면 그냥 다 원이에요.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이고 이거는 도형이 뭐죠? 이렇게 는 k로 하면 y는 2x-k. 이거 뭔지 알잖아요. 우리 이거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라고요. 원과 직선. 근데 직선에 있는 문자 하나를 원에다가 집어 넣었다. 그거 무슨 소리냐면 교점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점 구하겠다. 아시겠어요? 이미 2차 함수의 기본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2차 방정식 는 제로하고 요렇게 되면 근이 없고 요렇게 되면 중근이고 요렇게 되면 이게 두실근이다. 그게 2차 함수 때 이 어떤 직선과 이렇게 되면 근이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중근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실근이다. 이 두 교점의 x좌표가 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모든 도형에 다 적용돼요. 모든 도형에. 포물선과 직선만의 얘기가 아니고 원을 갖다 놓고 원의 어떤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근이 없다는 뜻이야. 둘을 연립했을 때 허근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중근이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두실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 이 2차 방정식의 의미는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고요. 이 K의 움직임에 따라 K의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건 K가 들어가는 숫자들에 따라 이 녀석은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2차 방정식이.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실근이 없다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이놈은 중근을 가질 수 있죠. 중근을 갖는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원과 직선이 접한다예요. 사락하면서 한 점에서 스친다는 거죠. 그리고 평이하게 두 근을 갖는다. 그럼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만족하며 동시에 이것도 만족한다를 구하는 거니까 반드시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직선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근이 실근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가 K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참 억지로 만든다, 억지로. 2차 방정식 쪽으로 풀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반드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 아니지. 최소한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써보시면 4K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K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넘어가면 이쪽으로 K 제곱이 넘어오고요. 여기는 5, 25니까 K 제곱이 식 쪽으로 닫히고 25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최대값은 바로 이 5가 되는 거고요. m은 5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의 x값과 그때의 y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최대를 갖게 하는 k, 5죠? 이 5가 이 방정식에 도로 들어갔을 때, 이 식이 뭐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원과 직선의 교점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xy는 바로 그 교점의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x 얼마, y 얼마가. 그러니까 m이 5일 대로 딱 k가 5일 대로 설정을 해서 5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 아이는 다시 5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0은 제로가 되는데, 이게 5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제로의 방정식이 되죠. 중근이에요, 중근. x 이퀄 2. 그러니까 알파가 2. 그러면 y값은 둘 중에 아무 데나 이용하면 되는데, 원에 넣어도 되고요. 이 직선에 넣어도 되는데, 원이 멀쩡히 있으니까 x에다 2 넣어보세요. y 얼마인지.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y 하시고 k가 그때 5여야 한다는 거니까, y는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y는 마이너스 1. 이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m은 5, 알파는 2, 베타는 마이너스 1. 이 정답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풀면 저한테 혼이 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원을 다 갔다 와서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예, 저 아이를 기하학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짜리 원인데 y는 2x-k 기울기가 2인 직선이 y절편을 마이너스 k로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접하기 시작해서 두 점 하면서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요렇게 접하면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이 k가 가장 크려면 얼마겠느냐? 말은 y절편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겠느냐? 여기고요. 이때의 k 값을 지금 마이너스 5로 잡아놓은 거고요. 마이너스 5 여기. 그러니까 k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의 여기에요, 여기. 이 좌표가 얼마냐를 지금 2, 마이너스 1로 구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자, 또. 자, 상황을 보시면 제가 이번엔 축을 안 그리고 그냥 해볼게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y는 2x 플러스 k,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k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요. 이건 y는 x제곱이고. 그러면 교점이 생겨요. 이렇게 a, b 교점이 생겨요. 그랬는데 나한테 얘가 준 조건이 뭐냐면 요렇게의 길이가 2 루트 10이라는 거예요. 2 루트 10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거 얼마겠냐? 이 k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y절편이라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2잖아요, 얘가. 기울기가 2, y절편이 k인데 기울기 2는 고정이 됐고 y절편 k는 움직인다. k 때문에 모른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럼 어떨 때는 지나가 버리면 이거 안 만나죠. 안 만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닿아요. 그런데 그 닿는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올라갈수록 이 간격이 0에서부터 쫙 벌어져서 어마어마한 길이까지 늘어납니다. 그 와중에 2루트 10일 때는 딱 한 번밖에 없겠죠. 그 순간에 K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기 길게 가지 맙시다. 이거 정해진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알려주고 납득을 시킬 테니 여러분도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꼭. 뭐냐면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는 거 아니라고. 2루트 10이라고 이렇게 항상 줘,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 이거 오히려 뒤에 있는 점과 좌표 가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고 있는 친구들이 더 심하게 이 거리를 2루트 10 잡으면 이 점좌표와 이 점좌표를 구하려고 들어요. 그런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이 문제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A점에서 옆으로 일자선 펼치시고요. 그리고 B점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 내리시고요. 직각 삼각형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꼭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직선에 의한 교점과 교점 사이에 거리가 주어지면 반드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가는 직각 삼각형을 만드시고요. 뭘 하는 거냐? 이 가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가 2L이 되는 거예요. 왜?
L, EL. 내가 뭘 쳐다보면서 이걸 L과 EL로 했을까? 이거 어떨 때는 L과 L이고요. 어떨 때는 L과 3L이에요. 근데 지금은 L과 EL이에요. 나 지금 뭐 보면서 L, EL로 잡았을까? 기울기 보면서. 기울기의 정의가 2니까 가로증분분의 세로증분 얘하고 얘를 나누면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를 L로 놨을 때 여기는 EL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로 뭐가 나오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 L이게요? 응? 얼마? 루트 5L 1대 2대 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요. L제곱 4L제곱 합치면 5L제곱이니까 루트 5L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내는 게 뭐냐면 루트 5L은 2 루트 10이다 로부터 L은 2 루트 2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로로 와야 된다고. 시선이 반드시 가로로 와야 돼요. 왜냐?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이게 아닌데 요렇게 꺼져 요렇게 X축을 그으면 X축이 실제로 여기 안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그을게요. X축을 이렇게 그으면 이 L이라는 애가요 이 교점의 X좌표인 한 점 알파와 이 교점의 X좌표인 한 점 베타의 차이야. 두근 사이의 거리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일반화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소위 말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만 설정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다 외우고 있죠? 그리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이다. 다들 외우고 있죠? 여기다 하나만 더 얹읍시다. 두 근의 차의 길이. 두 근의 차의 길이. 간격. 두 근의 간격은 원래 이거 두 개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유도할 수 있는데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유도가 다 끝난 결과가 이거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보내 아니야? 판별식이잖아. 그지? 판별식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짝수 공식 쓰면 안 돼요. 짝수라고 짝수 공식 쓰면 안 돼요. 반드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와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외우면 조금 빠르게 요 아이를 조금 빠르게 자 갈게요. x제곱은 2x 플러스 k 연립하고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하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 나오는데 이때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게 이거랑 이거라고요. 나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L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A분의인데 절대값 A분의는 거의 1이에요. 거의 대부분 1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1분의 하지 마시고요. 바로 루트 들어가면 돼요.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4AC 플러스 4K죠. 그러니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쓴 거예요. 는 2 루트 2이다. 이렇게죠. L이니까요. 그래서 4 더하기 4K는 8이고요. 넘어오면 4고 그래서 K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연습해보기 좋은 문제가 바로 요 아래 있죠. 이것도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방식으로 한 번만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러다가 표준화 시험 시간이 안 나오겠는데? 자, 빠르게. 18번까지가 무리였나? 빠르게 18번 설명 좀 할게요. 17번부터 해야 되나? 17번이나 18번이나.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어떤 방정식 이퀄 제로가 몇 개의 근을 갖는다, 어떤 근을 갖는다, 뭐 어디서 근을 갖는다, 기타 등등 무슨 말이 나와도 이거 다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생각하는데 이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설정하는 건 등호를 가운데다 두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그럼 내 마음대로 설정한다라고 할 때는 목적이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림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 그릴 수 있냐고 묻는 거야. 그릴 수 있냐? 없어요. 절대값 막 중간에 달려있고 K 등장하고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퀄 x 플러스 k 이렇게요. 마이너스 x 넘기고 마이너스 k 넘겨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그림 그리는데 자신 있고 이 그림 그리는데 자신 있어서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세 근을 언제 가지는지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그리는데 왜 자신이 있나요? 라고 하면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을 알고 있을 때 얘기죠.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원형의 그림을 그리되 위로는 그냥 그리고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는 그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x제곱 마이너스 1 못 그려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고 그는 여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두 군데를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혀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진짜 유명한 그림이에요. 2차 함수 전체의 절대값. 2차 함수 전체의 절대값.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거. 이 아이의 이름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렇다면 요 아이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게 기울기가 1이다 알아요. 기울기가 1이다. 1x니까. 기울기가 1이다. 대신에 y절편 모른다고 그랬죠. y절편 이 k를 모르면 이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 상상력이 필요하고 만약 여기서 멈췄다. 여기서 멈췄다. 그럼 교점이 몇 개냐?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두 교점이라고 해요. 아니, 두 근이라고 해요. 두 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쯤 오잖아. 이쯤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이 실근이 네 개인 거예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최대 4개까지 나온다고. 그럼 아예 밑으로 훅 내려가 버리면 2개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개,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나오는 애라고 얘가. 논수령에서 진짜 좋아하는 거죠, 이거. 조사하시오라는 이름으로. 조사하시오. 그러면
K의 범위에 따라 근이 몇 개씩 갖는지를 당신들이 조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단선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게 하는 K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보시다시피 한 점, 두 점, 세 점이죠.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또 어디겠어요? 요렇게죠. 요렇게 되면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K값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를 번호를 매겨서 1번과 2번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2번은 엄청 쉬워요. 네, 2번은 이 K가 얼마냐가 얘가 지나는 점을 그냥 성립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한번 한 점 딱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한다. 누가? y는 x 플러스 k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0을 넣어서 성립하는 k를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때의 k 값은 1이 되고요. 1. 우리가 1번을 잘 못하는데 1번은 어디에 특징이 있냐면 이 아이를 구하는데 어디에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접한다. 근데 그 접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와 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누구냐? 누구냐 하면 이 절대값이 뒤집혀 올라간 아이니까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느라고요. 요 아이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겁니다.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k를 이렇게 연립하면 교점을 구하겠다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교점을 구하겠다는 행동이다. 이 직선과 얘의 교점을 구할 거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만나야 하냐면 접한다. 접. 그럼 접은 중근의 의미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제로에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되죠. 중근이니까. 접하는 건 중근. 중근은 판별식 제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제로 해주시면 k는 4분의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접한다. 아니, 세 점에서 만난다. 아시겠죠? 지금은 매우 낯설고 힘들 거 알아요. 아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형입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이제 그나마 좀 쉽게 4-k만 넘어가면 이제 가로로 된 직선이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